봅시다. 11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섞어서 나왔는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지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잡아주면 점근선이 X는 1, Y는 2예요. 그렇지? 이게 점근선이 X는 1, Y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대2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면 1의 값을 지나네요. 0대2 했을 때 이 값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놈은 시작점을 체크해 보는 거지. 시작점이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마이너스 1이 되는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그래프를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할 건데 당연히 이 점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2분의 a가 여기서 만날 때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될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줘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양식에서 정리해봤더니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3x는 2가 되고 x는 3분의 2. 그 말은 2분의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3분의 2보다 a는 뭐보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너희도 이제 여기서 알겠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케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15번 봅시다. 15번은 이게 이제 정확히 마이너스의 값만 붙은 거네.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뭐 바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긴 한데 X축, Y축을 잡아주고 Y축 좀 옆으로 잡을까? 잡아주고 시작점이 둘 다 3,0이에요. 3,0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3보다 큰 부분, 3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 번 언급하겠지만 x에다가 6-x를 대입했어요. x에다 6-x 대입하면 밑에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6-x 대입하면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돈영아 뭐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죠? 오 잠깐 6-x면 x의 값만 바뀌었네. 뭐에 대해 대칭? x의 값만 바뀌었잖냐? x의 값만 바뀌었으니까 뭐에 대해 대칭?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3,0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y는 2루트 x 마이너스 3에다가 3,0에 대해서 대칭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6-x를 대입하고 0이니까 2 곱하기 0-y를 대입해주면 이게 얘를 대입해주면 3,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식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2배 루트 3-x라는 식이 나왔다면 얘는 3,x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에요. 오케이? x 대신 2 곱하기 3 마이너스 x고 2 곱하기 0 마이너스 x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한번 해봐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거든? 모르면 일단 개인적으로 질문해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에서 이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할게요.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할게. 너희들이 이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대칭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언급을 할 건데, 일단 한번 봐봅시다. 이 그래프가 있고, 얘는 뭐냐면, y절편이 2고, 잠깐만, 0대입하면 2루트 3인데, 당연히 2루트 3은 2보다 큰 값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은 n개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경우 이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한 가지 있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점을 지나치는 경우 이렇게 시작점을 지나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m의 값의 합은 s다 라는 건데 이건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지. 첫 번째는
이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2라는 그래프하고, 이 식이 뭐예요? 요거 위에 거잖아. 2 루트 x 마이너스 3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접할 때니까. 그 중에 양수의 값을 선택해 주면 되겠지. 이제 혹시 이제 이것을 질문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곱했을 때 m의 값 2개 나오는데 왜 양수의 값이 왜 값이 2개 나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다.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곱을 할 때 이거 제곱하지 않냐? 양변 제곱하지 않냐? 근데 제곱을 할 때 이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가 있든 제곱하면 똑같은 값 나오지. 그래요? 플러스가 있든 마이너스가 있든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잖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제곱을 하든 mx 플러스 2 요것을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 루트 x 마이너스 3 이놈을 제곱을 하든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접선이랑 이것의 접선을 구하는 거랑 원래 이제 이거에 이 밑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있잖냐? 그지? 밑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얘지? 오케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접선 두 개를 구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에서 생기는 값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무연근이라고 부르거든. 실제적으로 근인데 근이 아닌 근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은 언급하진 않으니까 옛날에 이제 교육과정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쓸모가 없어서 일단은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 일단은 제곱에서 우리가 양수의 값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놈의 기울기는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는 쉬워요. 3 증가할 때 2 감소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7번 봅시다. 17번 봅시다. 17번 봤더니, 이 그래프는, 의영아, 이거 어떻게 그래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미안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대답하면 물어본 게 미안해지지 않냐? 자, 이를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잠깐만, 나 이거 모른다. 손. 어떻게 그려줘요? x면 절대값 있으면. 그냥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오. 잠깐. 이거 모르는 친구 있구나. 어떻게 그려줘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디서?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 마이너스 1, 콤마 0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오케이. 중요한 걸 모르는 친구가 있네요. 이거, 혹시 필요하면, 지금 제가 그냥 해줄게. 한번 내가 해주긴 했을 거예요. 절대값 그래프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언급은 할게요. 이렇게 그려진 건 맞아. 정확히 양수 파트를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 파트를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라는 건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쓸 거예요. 일단 이제 얘가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한다면, 나한테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라 라고 했냐면, y는 절대값 fx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보여. 안 보이지 않냐? 안 보여. 근데 이제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이러한 사실은 알아요. 이것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가 양수 파트는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그렇지? x가 음수 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야? 그래? 이거 알지? 이건 알지? 이렇게 된 건 알지? 알아? 그러면 봐봐. x가 양수 파트는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x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면 x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x를 붙여줘요. 원래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뭐가 돼? x 대신 마이너스 x는 뭐가 돼요? 이건 아니지? 그렇지. y축 대칭이 돼요. 잘하네. 봐보자. y축 대칭이 되는데 y축 대칭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런데 어떤 파트만 음수 파트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음수 파트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원래 그래프인 거에 지워볼까? 원래 그래프인 거에 양수 파트를 대칭시켜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예요. 오케이?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거 밑으로 올려요 라고 했던 거. 너희들이 대답 많이 했던 거. 어떤 그래프냐면 y는 fx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겠냐라는 것은 당연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랑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인 경우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면 어떻게 되고 이게 양수면 그대로 나와요. 그렇지? 음수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이거 왜 마이너스 붙인지 나냐? 갑자기. 이 절대값 하니까 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이거 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계속 물어볼 거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나중에 너희도 이것 때문에 틀려온단 말이야. 왜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럼 절대값이 뭔지 알아야겠네? 절대값은 뭐예요? 양수로 만들어준 거야? 그게 정의인가?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이 뭐예요? 서영? 그래요. 떨어진 거리에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수식현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절대값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너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계산하는 것만 알고 정의를 몰랐네. 오, 그럴 수 있어. 절대값 x의 정의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봤더니 우리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x가 양수면 그대로 거리 측정해 주면 되는데 얘가 음수야. 마이너스 2 이런 거야. 그러면은 거리니까 뭘로 만들어야지요? 양수의 값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봐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절대값 x가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는 게 뭐라고?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거 양수예요, 음수야? 양수예요. 양수로 만들어주기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든 거잖아. 그래요?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뭐야? 양수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절대값 씌워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마이너스 붙여있는 값이지 않냐? 이제 실질적으로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양수니까. 그래요?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케이? 실제로 명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거 증명할 때 나오거든. 나 증명 안 해줬나? 했을걸? 명제에서 했을걸? 명제에서 이거 증명해주지 않았나? 절대값 A, B가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증명해줬지? 안 해줬냐? 안 해준 것 같기도 하고,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이거 증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의 값이 양수인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fx의 값이 뭐였던? 음수인 부분. 지금 이 부분.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두 개에 대한 그래프만 설명할게. 알겠지? 나머지는 이제 생략을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랑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는 x가 안에만 있잖아. 안에만 있으니까 어떤 양수 파트를 그대로 대칭시켜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 파트를 그대로 대칭시켜서 그릴 거예요. 당연히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a가 이제 양수다 음수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냥 이 직선을 이렇게 그을까요? 이렇게 그은다면 이 그래프를 뭐해서 양수 파트를 그대로 대칭시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잖아. 근데 양수 파트를 그대로 대칭시켜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졌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a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건데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교점 사이 거리가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둘 다 뭐에 대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둘 다 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두 교점이 생길 건데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둘 다. 결국 얘가 뭐가 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값이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2가 되고 2가 되면 합쳐서 4가 되잖냐? 그래요? 그래서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이 되면 되겠습니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 대입해봤던 2,1이거든. 얘가 2,1을 지나면 돼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y축의 대칭이다 라는 거의 특징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 벌써 잠오지? 그 팔 받치고 있다가 잔다고. 이렇게. 왜? 그럼 답될 거야. 봅시다. 19번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와 같이 다음 성질이 있다 라고 했어요. 두 직사각형 두 분을 2대 1을 만족한다. 2대 1을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2대 1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제 수투에서 배우긴 배울 거거든. 수투에서 배우긴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든 양수 파트만 그려보면 얘를 y는 x의 n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 너희가 이제 증명을 할 거야. 나중에 이제 수투할 때 증명을 내가 시킬 건데 아무튼 이 넓이 대 이 넓이 b는 n 대 1이에요. 오케이? 이게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수투 다 안 배웠다? 없어. 수투 안 배웠다? 없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n dx를 계산해 봤더니 n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이 되고 0부터 1까지 내 머리 때문에 안 보이냐? 미안. 0부터 1까지 1 대입했더니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넓이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a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1까지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전체가 1인데 이게 이제 원래 1,1이잖아. 그지? 전체가 1인데 전체 n 플러스 1에서 1만큼이니까 여가 n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 a로 확장을 시켜도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b는 1이 아니더라도 지갑 늦잠 잤어? 차가 밀렸어? 엄마가 깜빡했어. 엄마 탓이구나. 그러면 안 되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늦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게 정성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볼 수도 있거든. 제가 좀 늦장 부렸어요가 정답이 아닐까? 엄마가 꼭이냐? 그건 아니지. 집이 뭔가? 집, 봉선동? 그럼 엄마 탓 아니구만. 그렇지? 다음부터는 지갑 하지 마세요. 봐봅시다. 뭐하다 말았냐? 2대 1.
n 대 1이 성립합니다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뭐 이건 이제 그냥 가벼운 여담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만들었을 때 이 넓이랑 이 b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2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한번 구해봤더니 3 넣으면 3 된다. 연립하기 조금 귀찮았지? 3,3이네요. 오케이? 3,3이지? 오, 이러면 기분 좋지. 안 그러냐? 나만 좋냐? 난 굉장히 좋은데.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아름다워. 이거 -3이야. 그럼 뭐야? 이 넓이 그대로 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준다라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 구해주세요라는 거지? 전체 구해서 3분의 2, 6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1대 2의 비율이니까 전체 넓이 3에서 2의 비율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습하는 거야. 전체 군대 3에서 2의 비율에 해당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초등학교 때 분수를 잘못 배워서 그래. 맨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해서 그래. 이게 이제 기준량이고, 이게 비교량인가? 그렇지? 기준에 대한, 비교에 대한 양이에요. 3에서 2로 보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이렇게 처리할 거니까 수원에서 자주 등장하겠지, 삼각함수 할 때. 아무튼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24번 봅시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을 질문했으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한번 써보자. 안 보이니까 이 그래프부터 그려봐보면 시작점이 4,3인데 시작점이 4,3이에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건 너희들이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x값이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면 이 짝으로. 그리고 루트 앞이 플러스면 미로.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놈의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꼭지점이 a, b인데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이제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돼요. 그렇지? 왜? 하나씩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어떤 값이 이놈의 추계값이 x는 a라는 추계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축 a의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것 때문에 틀렸을 확률이 높아.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4라고 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됩니다. 이게 된다면 이 그래프가 뭐를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점 4,3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3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했더니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적을까?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만족하면서 이거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해 줄 수 있냐면 얘를 다시 또 할게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케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건데 b는 a-4의 제곱 플러스 3인데 a의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때 4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그러면 얘를 k라고 놓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가 지금 a, b로 쓰여서 어려운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쉬운데 y는 x-4의 제곱 플러스 3을 만족하는 4보다 작은 함수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를 만족하는 k에 이거와 이것을 만족하는 k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지. 이게 뭐니까? 2차 함수잖아. 꼭지점 좌표가 4,3인 축이 x는 4인 2차 함수인데 어떤 파트만 그려주겠습니다. 음수 4보다 작은 파트만 그려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4인 직선에 대해서 y절편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겠어요?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k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형식에서 처리해 봤더니 이제 너희들이 이제 구할 수 있지? 이거는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x-4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판별식 d가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는 점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해주면 충분하겠지? 그때의 k값의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a, b로 표현돼서 어려운 거고 xy로만 바꿔서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수업을 계속하냐? 시간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봅시다. 28번 봅시다. 28. 문제가 딱 28이다. 봅시다. 미안. 미안. 봅시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이거 배웠지. 역함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가 교점이 생겨. 어디에서 교점이 생겨요? 반드시 그래요? 감소에서는 달라요? 오, 잘 배웠네. 나한테 배웠냐? 봅시다. 우리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증가함수잖아? 시작점이 2분의 5, k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중간에 이거 끊어버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증가함수니까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y는 x랑 교점만 찾아줘도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2분의 5, x의 값은 일정한데 k값만 달라지는 거야. 이 시작점에 대해서 시작점에 k값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날 때 k가 이 값보다 더 작을 때지. 그러니까 y는 x니까 뭐야? 2분의 k, 2분의 5. y는 x면 얘가 이제 2분의 5, 2분의 5인데 k 값이 당연히 2분의 5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접할 때.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k의 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뭐보다 큽니다. 접할 때보다 큽니다. 연립에서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29번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거든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실질적으로 범위를 안 주면 암묵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을 줬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1보다 큰 부분만 신경 쓰는 거니까 0대입에서 1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잖아. 이거 그래프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역함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민아? 이거 역함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없다고 대답했어? 아니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이거 이제 암묵적으로 이거 기분 나쁘잖아. 실수 전체를 대입했으면 실수 전체를 대입할 수 있게끔 나오던가. 지금 3보, 마이너스 3보다 더 크게끔만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건 실제고 이거일 것 같은데. 동그라미 안 따라오네. 기분 나쁘지? 동그라미도 따라오게끔.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이때는 1대1 함수가 될 수는 없어. 그렇지? 그리고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밑으로 나왔을 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이 계속 증가할 거니까. 오케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위로 있으면 1대1 함수는 되는데 이 치역의 범위에, 이 공역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 만들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럼 이 문제 잘못 만든 거지. 그렇지? 굉장히 공역 줘야 되는데 공역 안 줬잖냐.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함수인 거야. 이거 이렇게 주던가. 실수 전체 집합 R이라고 주고, 그리고 R을 뭘로 보내는 함수야? 지금 뭐 집합을 주면 X바, 이거 Y라고 줄까? Y라는 함수를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주던가. 이렇게 보는 함수라고 명확히 제시를 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빈 부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안 줬으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암묵적으로 이렇게 풀어라라는 문제지. 풀어라라는 문제니까 명확한 문제는 아닌 거야. 아무튼 너희들이 이제 풀긴 풀었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런 조건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이 필요한 함수 f에 대해서 이게 함수가 있어야지. 함수 f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해결할 수, K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당연히 너희들이 K값 구할 때 이 값이라고 놓고 그냥 풀었겠지. 오케이? 잠깐만. 나 뭔가 잘못했지? 1, 2번 뭐야? 잠깐. 이거 뭐 잘못했지? 미안. 1보다 클 때네. 0보다 클 때가 아니고 1 대입하면 뭐 나오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킁킁거려. 일부러 그렇지 나한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내가 가끔 수업하다 이런가 봐. 좀 틀린가 봐. 가지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이제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만나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이 돼야겠습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오케이? 그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K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이거 구할 때도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F3 F를 또 대입한 게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3 대입하면 3은 2 밑에다 대입하는 거네. 3 대입하면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F-2는 또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2는 이제 위에다 이 위에 식에 대입하는 거지. 그지? 위에 식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역과 치역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지 않고서 당연히 봐봐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역함수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치역 어떻게 줘버리면 되냐면 치역 이렇게 줘버리면 돼. 얘가 이제 당장 이 값을 1이라고 줘버리면 이 값을 1이라고 줘버리면 x바 이렇게 줘버리면 x가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뭐보다 큽니다. 1보다 더 큽니다. 이런 조건만 그냥 줘버리잖아. 이렇게 줘버리잖아. 그러면은 1대1 대응 돼버리는 거거든. 오케이?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그냥 돼버리는 거야. 왜? 치역이랑 이 공역을 줬잖아. 공역을 줬는데 이 공역 자체가 치역이 돼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돼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문제를 정확히 줘야겠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줬던 대로 이러한 조건들이 원래는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는 주어질 건데 학교 내신에서는 안 줄 수는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대로 낼 수 있어?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혹시 이제 선생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답들이 막 되는 게 많을지도 몰라. 오케이?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한번 찾아봐. 학교 시험 볼 때. 찾고 있지 말고, 일단 답은 구해놓고, 이런 걸 갖다라는 걸 했잖냐? 답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답도 체크 안 해놓고 해버리면 선생님이, 야, 이건 내가 답이야. 이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 없거든.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봅시다. 30번 봅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정수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만 그려보면 되지. 시작점이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1에 대해서 1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점근선이 0이고 9예요. 점근선이 0이고 9야, 9. x는 9.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려지기를 음수의 값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1 대입하면 0 만나졌냐?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9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요. 좀 뭔가 이상하지? 미안. 내가 잘못하면 좀 얘기 좀 해. 이거보다 큰 부분만 그리는 거지? 미안.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 따라 그리는 친구는 뭐야? 무조건 따라 그리지 말란 말이야. 이거랑 큰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가지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좀 안 맞지만 이렇게 접할 때부터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접할 때부터. 그러니까 뭐랑 접할 때? 유리함수와 접할 때예요. 오케이? 기울기가 이제 1인 직선이 유리함수랑 접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연립했더니 9-x분의 9는 x-k 플러스 k가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지. 당연히 k 값도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을 거야. 아까쯤에 그래프 이거 그렸잖냐? 이거. 얘가 이제 언제 접할 때도 있으니까 얘가 잠깐만. 얘가 이렇게 접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접할 때도 있잖냐? 연립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k값 어떤 값 주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작은 k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할 때는 이 두 개 연립했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8x는 x 플러스 k. 여길 때는 k값이 하나만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일 때 판별식 d를 구하고 이거일 때 판별식 d를 구했을 때 k가 어떤 값? 더 작은 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나오는 값하고 이 나온 값 사이에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그지? 넘어갑시다. 31번 봅시다. 우리가 무리함수가 몇 문제 안 남았어. 31번. 많이 남았네. 아니, 이제 무리함수만 하고 쉬려고. 아니, 몇 문제 안 남았네. 몇 문제 안 남았구만. 5문제밖에 안 남았구만. 무리함수만 딱 하고 쉬자. 눈빛이 나 좀 쉬어주시오. 그 표정이라서. 예면하기가 조금 애매했어. 봅시다. 이거 맞지? 31번. 표정이 나 힘들요. 좀 쉬어주시오. 표정이거든. 아직 집에 있는 거 아니지? 오케이. 31번 봅시다. 이 문제 좀 재밌어.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y는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2,0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y는 x-2라는 그래프를 비교할 건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시작점으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y는 fx-2라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부터 2까지다 라고 했어요. 1부터 x가 이제 1부터 2까지 2까지 그려볼 건데 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qx가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qx라는 직선을 지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야? fx보다 gx가 아니지. gx가 더 작고, 그렇지? gx가 더 작고, fx-2, 이거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더 커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범위 사이에서? 이라고, 이 사이에서.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딱 뭐만 나와야 되냐면 2하고 2 사이만 나와야 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거 이제 지우자.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가 되고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첫 번째 gx가 fx보다 더 작은 x의 범위는 2보다 더 작다라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gx가 fx-2보다 이 fx-gx가 x-2보다 큰 x의 범위 구했더니 1보다 더 큰 거지. 그지? 이 직선이 되던가 아니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직선이 돼도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이 직선이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면 봐봐. 우리가 이제 fx가 gx보다 더 큰 x의 범위를 구하면 이게 이 자체가 1부터 2까지지? 그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생각할 필요 없겠지. 1부터 2까지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공통된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G1, G2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봐봐.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를 생각해 봤더니 G1의 값 얘고 G2의 값 얘예요. 오케이? 두 번째 값 생각해 봤더니 G1의 값 얘고 G2의 값 얘예요. 세 번째 그래프 생각해 봤더니 세 번째 그래프는 G1의 값 얘고 G2의 값 얘네. 합의 최대값은 당연히 언제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 범위를 만족하는 게 세 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최대값은 세 번째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함수에다가 1이랑 2를 대입한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다 했어. 37번 봅시다. 5분만 쉬었다 하자. 5분만 쉬었다 합시다.